안녕하세요. 압구정 부장들 양부장. 노부장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진행에 있어가지고 상가 문제는 사업 속도와 내용을 확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특히 최근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입주권 부여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노 부장님, 상가 소유자와 아파트 소유자 간에 아파트 입주권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상가 소유자 입장에서는 최근 상가의 가치가 네. 아파트 가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 실제로 재건축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가 분양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영업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 같은 개발 이익 배분에 있어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상가 소유자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는 등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아파트 소유자들은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서 분양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결국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 부장님, 현행 법령상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지금 규정되어 있나요? 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2항 2호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상가 소유자는 상가를 공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감옥에서 다목까지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첫째, 법문의 감옥과 같이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존 상가의 가액이 새 아파트 최소 평형 가액의 정관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두 번째는 기존 상가의 가액에서 새 상가의 가액을 뺀 금액이 새 아파트 최소 평형 가액의 정관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것. 세 번째는 새 상가 중 최소 평형 가액이 새 아파트 최소 평형 가액보다 클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장님. 특히 그 정관 등으로 정한 비율, 정관 비율은 조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의미가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상가의 가치가 아파트의 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네. 두 가치를 단순히 비교하면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파트 가치의 1보다 작은 일정 비율을 곱한 가액을 상가 가액과 비교해서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합이 정관으로 정한 비율을 정관 비율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어렵습니다, 부장님. 좀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예를 들면 기존 상가 가액이 예. 10억 원이고 새 아파트 최소 평형 가액이 30억 원이다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관 비율을 0.3으로 정해보죠. 예. 이렇게 단순 비교했을 때는 상가 가액 10억이 아파트 가치 30억보다 작으니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새 아파트 최소 평형 가액 30억 원에다가 정관 비율 0.3을 곱한 9억 원하고 상가 가액 10억 원을 비교해 보면 상가 가액이 크니까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운영 방안, 그다음에 법원의 판례 이렇게 조금 입장이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장님. 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2항 2호 감옥과 관련한 이슈인데요. 22년 8월 이전에는 실무에서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은 경우를 새로운 상가를 건설한 경우에도 상가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분양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해석함으로써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22년 8월 국토교통부가 유권 해석을 변경하면서 상가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는 감옥에 나오는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은 겁니다. 나아가서 24년 8월 방배 6구역 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경우
상가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겁니다. 이 규정을 두고서 이렇게 예전의 입장과 현재의 입장으로 국토부와 법원이 입장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네, 22년 이후로 입장 변화가 뚜렷한데요. 예. 기존의 재건축 현장에서는 상가 쪼개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대지 지분이 큰 상가 소유자가 상가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개어서 상가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되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아파트 조합이 어쩔 수 없이 쪼개기 상가를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쪼개기 상가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결하고자 22년 이후 국토부와 법원은 법 해석을 엄격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 24년에는 도시정비법에 상가 쪼개기 금지 조항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상가 쪼개기가 사회적인 이슈로 문제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토부와 법원이 이 규정의 해석을 놓고 조금 입장이 바뀐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실제 현장에서는 아파트 조합과 상가가 협의할 수 있는 재량이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죠. 다만 상가 쪼개기로 인해 가지고 선의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고 사업이 곤란해지는 상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상가 쪼개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국토부라든가 법원이 입장이 바뀐 건 맞는데요. 근데 너무 엄격한 잣대로 모든 가능성을 봉쇄해버리면 오랜 기간 그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온 선의의 상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제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가 한술 더 떠가지고 더 엄격한 해석을 한 것이 있다고요. 노 부장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최근 신반포 2차 1심 판례가 그것인데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2항 단서와 제2호 가목, 나목에 나오는 정관 비율에 관하여 정관 등으로 정한 비율을 1보다 낮은 비율로 변경할 경우에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 정족수보다 더 엄격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조계와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그리고 10월 31일에 예정되어 있는 항소심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정관 비율 변경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법령 해석을 하면 향후에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신통 2.0이라 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고시했고 정부도 최근 9.7 대책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까지 제동을 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파트 소유자가 됐건 상가 소유자가 됐건 과도한 이익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2항에 보면 관리 처분의 방식에 있어서 조합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도록 단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반포 2차 1심 판례에서는 정관 비율 변경을 시행령과 다른 관리 처분 방식으로 봐서 조합원 전원 동의를 요구하도록 판시한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가 법률의 물리적 해석을 통해 시행령 규정을 잘 살펴보면 과연 그러한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률 규정 자체가 오히려 정관 비율을 아파트 조합과 상가 협의체가 협의로 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로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입법자의 입법 취지에 맞춰 봤을 때 어느 게 맞을까 좀 궁금해요. 이렇게 해야 전체 사업을 진행을 위해서 유연하게 좀 양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재량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국토부하고 법원이 최근에 입장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국토부와 법원의 입장 변경 이후에 실제 법규 이 자체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현장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을까요?